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적 본성의 비밀을 발견한 후 유럽 지역에서 모임을 열고 있는 토니 파슨스는 깨어남 혹은 깨달음이란 단지 내가 누구다 라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2-1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 있음이 있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 같은 건 없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가르쳐지는 것은 없다. 여기에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끼거나 잠시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무언가를 단지 상기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의 본질은 시간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단순하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갈망하는 그것은 실제로는 전적으로 완전히 단순하며 즉각적이고 곧바로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 단순히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에 대한 어떠한 알도 없이 그저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는 너는 빌이다. 또는 너는 케이티다. 너는 누구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라는 생각은 존재의 에너지를 넘겨받아 그것을 빌이나 케이티 또는 그 어떤 것으로 동일시한다. 마음은 존재를 넘겨받아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우리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오래도록 지속될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믿으면서 성장한다. 우리는 소위 나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 인생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에게 공급되는 리스트를 얻는다. 첫째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는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 그런 다음엔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 등에 관한 요구 리스트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리스트를 다 이루었어도 여전히 뭔가가 빠져있음을 느낀다. 이런저런 이유로 리스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종교건 테라피건 뭐든지 간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다음 어떤 이들은 깨달음이라 부르는 뭔가에 대해 말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것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거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스승처럼 꾸미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제자가 된 것처럼 꾸민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당신에게 깨달음의 방법을 전수할 그 스승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당신의 스승이 점점 더 대단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덩달아 당신도 점점 더 대단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 또 다른 리스트가 그 시나리오와 함께 찾아온다. 명상, 매우 정직해지기, 깨달음을 열망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정도가 되기. 그 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아무 생각이 없기이다. 당신은 책을 읽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3-4분 정도 지금 여기에 머물 수도 있다. 이 모두가 꾸며내기다. 그리고 모두가 전적으로 신성하다.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신성하다. 어떤 것도 더 달라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생각은 줄곧 강화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조차 나라는 꾸밈은 계속 강화된다.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게 될 말은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깨달은 자이고 너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히 전적인 오류이다. 왜냐면 깨어남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남이란 이처럼 단순한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단순하며 그래서 또한 아주 어렵다. 깨어남이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있다는 생각 전체가 꾸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뭔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고 꾸미고 있다. 사실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으며 얻을 것도 없다. 눈을 감고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생함처럼 느껴진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 거기에 있는 그 나라는 감각은 실제로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각, 생생함의 감각과 그 에너지는 있음이다. 그저 있음일 뿐이다. 그 있음은 결코 오거나 가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존재해왔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자신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순수한 있음일 뿐이다. 그것은 누구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당신이다. 당신의 본질은 단순히 있음이며 현존이며 삶이다. 당신은 삶이고 삶은 벌어지지만 어느 누구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일은 당신에게 벌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일은 그저 일어나고 있다. 그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저 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놀랍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있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무가치하다거나 무지하거나 이기적이라 생각하더라도 언제나 있음이 있어 왔다. 당신의 본질은 그 있음 안에서 그 모든 특성들이 일어난다. 존재하는 그 모두는 있음이다. 그리고 그 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건 단지 하나의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깨어남이 일어나기 위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도 없으며 오직 있음만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모두가 꾸밈의 존재인데 왜 누군가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깨어남은 절대로 당신과는 관계가 없다. 당신은 그저 연극의 한 배역일 뿐이다. 실제로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고요함, 있음, 현존하는 의식이다. 이 메시지가 한번 들리기만 하면 그 나는 그저 떨어져 나간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꾸밈은 없고 언제나 존재하는 있음이 거기에 있다. 눈을 감으면 당신이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모두 감각적 느낌들이다. 몸이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 일어난다. 창문으로 솔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일어난다. 차들이 지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스토리는 없다. 우리가 자신을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꾸며냄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존재하는 모두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초대장이다. 모든 순간에 삶은 당신에게 말해오고 있다. 보라, 단지 삶이 있을 뿐이다. 스토리는 없다. 단지 삶이 있을 뿐이다 라고. 토니 파슨스의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 있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은 삶이고 삶은 벌어지지만 어느 누구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